네, 가격이 오른 건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채소값, 과일값, 기름값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이제는 우스갯소리에 그치지 않는데요. 부동산 급등을 막지 못한 정부가 물가는 잡을 수 있을지 취재우톡에서 김주영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계란살. 코로나의 폭염 그리고 치솟는 물가까지 서민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주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계란값이 비싸다 그리고 수박 가격이 굉장히 치솟았다 이런 뉴스를 제가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 김 기자도 체감을 하나요? 네, 저도 남편이랑 보통 주말에 몰아서 장을 보는 편인데 예. 작년 말만 해도 10만 원 정도 들고 가면 일주일을 버틸 수 있었는데 예. 요새는 가면은 20만 원, 30만 원 훌쩍 넘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값이 리터당 1,700원이 넘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었어요. 근데 계란값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에는 5,000원대였는데 지금은 한 판에 7,000원이 평균 가격이고 마트에 가보시면 10,000원 넘는 한 판도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게 해외에서 2억 개 계란을 수입하겠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계란 소비량이 4,500만 개인데요.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2억 개를 수입한다고 해도 4.5일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물가 발표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집세예요. 집세가 1.4% 올랐는데 2017년 이후에 최대로 상승한 겁니다. 올랐다 이야기하는데 실제 통계에서도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자, 이 물가 상승률은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1년 전에 같은 달보다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해 이맘때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정부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5월, 6월이 계속 물가 상승률이 0%대였습니다. 멈춰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뛴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게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4월, 5월, 6월은 그렇다 치고 7월도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건가요?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다시 회복을 했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될 거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통계가 나와 보니까 7월에도 2.6%, 그러니까 9년 만에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오르면서 정부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또 이제 정부가 30조 원대 추경을 하반기에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추가로 시중에 풀리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면 그 부담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결국에는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금통위라고 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회의를 딱 올해 3번 남기고 있는데요.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7월에 언급했던 고승범 위원이 이번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이 되면서 금리 인상 스케줄이 좀 더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영끌한 사람들이 걱정이에요. 지금 정부의 고민도 그쪽에 있습니다. 네. 지난달 가계부채 잔액이 700조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소기업 대출도 1년 전보다 16% 가까이 늘어나면서 영세 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지금의 상황을 한 줄톡으로 정리해보죠. 점검만 하고 수리는 언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검은 하긴 했나요? 네, 홍남기 부총리가 7월 물가 동향이 나오고 나서 바로 마트로 달려가서 시장 점검을 나갔는데요. 올해만 벌써 3번째 나갔던 점검입니다. 3번이나 나갔는데 아직까지도 못 잡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밥상 물가뿐만 아니라 부동산값, 또 뭐 전기요금, 거기에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 이자까지 오르는 상황인데 국민들은 좀 정부가 하나라도 잡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